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8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18경입니다.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화를 쓰는 이삼일입니다. 네. 한 주간 대엽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야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송 전에 제가 요즘 무기력증이 빠졌어. 여름. 그렇지. 제 여름이 좀 힘듭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예,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아이고. 뚱뚱해서. 그래서 전혀 여름에 더위도 너무 많이 타고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이게 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다 제대로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방송 원고 쓰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사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동화 쓰고 있는 거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막 세워놨는데 저도 이상하게 잘 안 써져가지고 뭔가 최근 작업하시고 계신 동화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새 그 대회비인가요 이거 혹시? 아니 그거 그 아니고 소녀문학에 실린 동화는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네.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게 그거 재밌었어요. 뒷얘기를 좀 더 써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거의 한국의 해리포터가 되잖아. 저는 이사배님께서 언젠가 써주신다는 무협 동화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협 동화 저랑 같이 공동 집필할래? 재밌겠다. 무협 동화 아주 재밌는 저 장르일 정말 것 재밌을 같은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서 약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장르는 잔혹 동화입니다. 아, 무협 잔혹 동화. 뭐 애들이 볼 수 없을 텐데. 어른들을 위한 무협 잔혹 동화. 상상이 잘 안 가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제목처럼 우리 백통이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무협 잔혹 동화에서 잔혹이란 단어만 빼면 네. 무협 동화의 주인공이 될 법한 인물이 노환동 주백통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꼭 무협 동화의 주인공이 아이일 필요는 없잖아. 할아버지. 아이의 마음을 가진 아이 같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무협 동화. 할아버지야 뭐 아이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무협 그 영문 다시 읽으면서 네. 정말 또 매료된 인물이 곽정은 저희가 새롭게 재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주백통은 여전히 진짜 훌륭하다. 여전히 그 캐릭터, 그 캐릭터의 그 그쵸. 매력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황약사나 양과 영호충의 캐릭터와는 또 결이 달라요.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막 1등 대사나 아니면 곽정이나 홍칠공 같이 이렇게 좀 의롭고 점잖은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진짜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칠공이나 곽정 같은 사람하고도 결이 다르고 네. 그렇다고 나쁜 남자도 아니고 나쁜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선한 남자 선한 영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선과 악의 그 저편에 도덕의 저편에 있는 인물이 저는 주백통이 아닌가. 어른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들죠 이분한테는. 그쵸. 그 왜 인간은 악한가 선한가 뭐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성악설, 성선설 네. 뭐 이런 것처럼 성악보다는 선에 가까운 인물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선하다는 게 진짜 착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계속 천진한 유지하고 마음. 있다는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네. 아이 같은 마음이 선하다고만은 볼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는 거야. 개미를 죽이면서 아이들이 선한 순진한 면모가 있는 반면에 순박한 면모와 함께 잔인한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사실 주백통도 되게 장난치는 거 보면 좀 잔인합니다. 약간 상대를 지나치게 뭔가 앞뒤 가리지 않고 상황 뭔가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의 어떤 국면에서도 장난을 치려고 그래. 이 장난도 이렇게 뭔가 안정되고 뭔가 장난칠 만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개그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중야마냐가 지금 걸려 있는데 장난을 치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좀 이건 악한 동심의 악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조커 같은 거죠. 그치. 조커는 약간 다크한 주백통이라면 그 주백통은 밝은 주백통. 밝은 조커라고 할 수 있지. 네. 아니,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잠자리 두 마리 갖다 놓고 서로 죽이기 이런 게임하고 이랬거든요. 어린애들이 그런 잔혹한 구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부터가 호부터가 멋있지 않습니까? 노안동. 노안동. 이 노안동의 완자가 이게 완고하다 할 때 완자예요. 예, 완고할 완자이면서 근데 완고하다라고 하면 번역이 안 되죠. 사전 찾아보시면 첫 번째 뜻은 완고하다. 네. 뭐 완악하다 할 때 그 단어인데 그 사전의 가장 끝부분에 어떤 뜻이 있냐? 심하게 장난칠 완자. 그러니까 늙어서도 심하게 장난치는 애 같은 늙은이다라는 뜻이 노안동의 뜻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노안동 주백통을 그러니까 호 중에 가장 멋있는 게 노안동이에요. 가장 잘 지었다 생각하는 게 잘 황약사나 맞죠, 뭐 무슨 황약사의 약사 동사, 서동, 남제, 북계 이거는 동서남북 중신통까지 이거는 호 자체가 되게 뭐 그 네. 성격을 잘 포착하고는 있지만 호 자체가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 이런 그 네이밍은 아니거든요. 뭐 영지상인 포대화성이 생각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아주 조악한 네이밍이고 노안동은 가장 호도 재밌다. 네. 늙은인데 아이래잖아요. 늙은 아이. 근데 장난기가 심한 악동이라는 뜻으로 이 호도 멋있고 그래서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요즘 저희 90년대 이후 한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기 있는 이런 어떤 그 캐릭터로 각광받고 있는 덕후 오타쿠 이 마니아. 사람이 마니아보다는 오덕에 가까운 네. 무공 덕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저희는 근데 무공은 없잖아. 이 사람은 진짜 이론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 아니라 그 몸으로서 네. 수행으로서 진짜 무공 덕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백통은 영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다들 좋아하시고 저희 대형님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이 주백통을 설명하는 가장 좀 이렇게 어떤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골라왔는데 혹시 그 책 제목 중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 아시죠? 유명하죠. 네. 정민 선생님의. 한양대 정민 선생님의 그 책 제목으로도 쓰였는데 그 미쳐야 미친다라는 것이 앞에 미친다는 그 미칠 광자고 네. 뒤에 미친다는 미칠 급자잖아요. 네. 네. 앞에 거는 정신이 막 광기에 사로잡힐 정도로가 의미에서의 미칠 광자라면 뒤에 거는 도달한다. 리치의 어떤 의미. 경제에 이른다. 라는 의미에서의 미치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원문 표현은 미쳐야 미친다가 아니라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네. 뜻이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협 강호 무림 인사가 저는 주백통이라고 생각해요. 무공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나중에는 그 동사서동 남제 북계보다 더 위에 이른바 중심에 서게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환동. 중환동 이른바 중신통인 자기 사형인 왕중양을 계승한 가장 그 천하 무리 민사들 중에 최고봉의 자리에 네. 오른 거기에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 자리에 무공에 미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광불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주백통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그 주백통이 곽정과 도화도에서 만나는 장면 이 부분이 아주 길게 묘사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명권과 쌍수호박을 곽정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좋겠어요. 부분이 사조영웅전에서 제일 신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백통의 성격이 처음 이제 제대로 뭔가 묘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첫 만남부터 굉장히 독자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캐릭터성. 그렇죠. 그래서 주백통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뭔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네. 일단 이 구음진경을 둘러싼 무림의 아주 이런 파란에 대해서 이렇게 주백통이 곽정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학을 배우는 사람이
구음진경을 가지고 무예를 익힌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또 있겠냐 막 주백통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네. 그래서 희생당한들 죽은들 뭐 아까울 게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야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런 톤이죠. 그러니까 이제 곽정이 형님은 그럼 무학에 미친 사람이게요? 그러니까 주백통이 하는 말이 진짜 멋있어요. 제가 이 부분 좀 감동받았는데 그야 물론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기 짝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은 관리가 되기 위해 독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황금과 보석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세 미녀만 좋아하기도 하지. 그러나 그 가운데의 즐거움이 어찌 무학에 비길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왜 제 입장에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냐. 네. 여기에는 우리가 현대 한국인들도 꿈꿀 수 있는 모든 욕망의 쾌락들이 다 묘사되고 있어요. 네. 가령 어떤 이런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국가 권력. 공무원. 공무원보다 좀 센 거죠. 그냥 네. 관리가 아니라 어떤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 장차관급. 그러면. 그치. 그 정도 돼야지. 이게 뭐 구급 공무원의 그 욕망은 아니죠. 네.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게 대표적인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황금과 보석. 이거는 돈에 돈.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자본에 대한 자본가가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 네. 이게 두 번째 욕망이라면 세 번째 욕망은 절세 미녀에 대한 욕망. 세교. 색욕, 네. 성욕, 여색, 섹스, 쾌락에 대한 이 말초적인 욕망. 네. 이 세 개의 욕망 말고 사실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욕망이 또 뭐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근데 주백통은 국가 권력이나 어떤 이런 돈 같은 물질적인 거나 어떤 여색, 성욕 같은, 색욕 같은 이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을 겸하하고 무공이 짱이다. 무공이 최고, 무공에 대한, 무학에 대한 욕망이 최고의 욕망이다. 이만한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대단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되게 신선하더라고. 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무공을 배운 게 아니라 순수하게 무공 때문에 그치. 무공을 배우는. 그렇지. 무공도 일종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학도 쾌락과 욕망, 즐거움,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하기 위해, 네. 곽정처럼 뭔가 대협으로서 백성을 위해 네. 무협을 배우는 무공을 익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진교 그 도사들처럼 돌을 닦기 위해. 네. 소림사의 그 중들처럼 어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신체를 강건하기 위해 무학을 익힌다거나 네.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용도로서 어떤 무학을 익히는 게 아니라 무학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 네. 이게 되게 저는 신선해요. 제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그치. 자주 듣잖아요. 응. 그게 바로 이제 노안동 주백통이 아니지. 여기서 무학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이 주백통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공을 배우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구양봉이든 네. 황약사든 뭐 곽정이든 심지어 나중에 양과조차도 사실 무학은 수단이에요. 네. 무학은 뭔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국가를 위해서든 뭐 어떤 이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네네. 진리를 위해서든 다 어떤 대의명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무학인데 네. 오로지 주백통만이 무학이 목적이다. 무공이 그 자체로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영웅문 안에서는 뭐 주백통뿐이었던 것 같고 김용의 다른 소설로 확장해 보면은 협객행에서 뭐 비슷한 류가 될지 모르겠는데 협객도로 갔던 사람들이 다 그 협객도에 숨겨져 있는 무공을 해석하느라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무공이 좋아 연구하는 게 좋아서. 연구 자체가. 네, 연구 자체가 좋아서 안 빠져 나오는 걸 이제 본토 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협객도에서 뭐 변을 이상한 당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그 학문 자체가
이렇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자들 네. 중에도 이 학문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뭐 무슨 뭐 명예를 얻거나 뭐 무슨 대학 교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걸로 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그쵸. 사람은 그냥 무공을 익혀서 이렇게 강해지는 거, 그 무학을 익혀나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백통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생명도 포기할 수 있지만 무공은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세속적 쾌락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주 같은 가장 원초적인 이런 어떤 욕망의 대상을 더 초과하는 이런 욕망의 그 대상이 바로 무공이라는 것이 되게 신선하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노완동에 동자가 붙었다고 생각해요. 완동. 동자는 동자의 동자. 이게 아이만이 추구할 수 있는 순수한 어떤 쾌락의 지평이랄까? 네. 이런 게 주백통에게 있어요. 어른들은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뭔가를 할 때 항상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거를 수단화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가령 뭐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스펙을 쌓는 것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체 우리가 그 취업 공부하는 거 그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 그 자체가 즐거워. 주백통처럼 취업은 못 하더라도 그 취업 공부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이런 경제에 이른 사람들은 없거든. 그렇죠. 관투죠. 공부를 관투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백통은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게 아이 같은 마음의 어떤 극강의 아이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심 아니겠습니까? 주백통의 동심. 동심의 무공 덕후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공이 어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거를 초래하는 계기가 그 동심에서 뭔가 시작되었다라는 네. 거죠. 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무공 그 자체의 쾌락, 그 목적 자체에 뭔가 집중하는 그 주백통의 그 상태가 이게 되게 신선하고 우리가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가 저는 주백통이라고 생각해요. 황약사나 양과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더 쉬운 경지야. 그렇죠. 그 천재성은 물론 도달하기 어렵지만 황약사에 네. 그 나쁜 남자로서의 위약성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그쵸. 현대 젊은이들의 태도잖아요. 근데 주백통의 어떤 이런 순수한 그 자체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그 능력은 사실 저부터가 잃어버린 감각인 것 같아요. 뭐 일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거나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본 기억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 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즐거운 거. 네. 그런 게 사실 그게 사실 예술이고 네. 그게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쾌락일 텐데 그게 사실 너무 없죠. 네. 저희는 굳이 하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쾌락을 위해서 하고 그치 있어요. 순수한 쾌락. 저 지금 이게 말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치. 거의 주백통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주아인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백통과 곽정이 그 도화도에 네. 주백통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곽정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중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대화 장면에서 이 영문 소설의 어떤 세계관이나 배경, 네.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이 다 주백통의 입을 통해서 서술이 돼요. 네. 사실 우리 독자들도 주백통의 말을 통해서 예전에 동사서동 남제북계 뭐 중신통 관련한 이런 에피소드나 구음진경 둘러싼 어떤 이런 화산 농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장면이 다 이 도화도에서 주백통과 곽정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백통이 자기의 사형인 왕중양이 그 구음진경을 이렇게 태우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 도관 밑에 이제 큰 돌 밑에 묻어놓는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회고를 하거든요. 주백통이. 그러면서
곽정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 얘기를 주백통에 듣다가 아니 그 구음진경을 돌 밑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워 없앴어야 했어요. 라고 주백통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백통이 깜짝 놀라. 아니 내 사형께서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차례나 없애버리려고 하시다가도 끝내 없애버리지 못했다. 근데 너는 그렇게 뭐 어리숙한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런 우리 사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네. 그런 똑같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곽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 생각은 이래요. 왕진인의 무공은 천하제일인데 또 수련을 해봐야 역시 천하제일 아니겠어요? 화산에서 무예를 겨룰 때도 천하제일의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음진경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구음진경을 얻으려고 한 것도 무공을 익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 영호고를 서로 죽이고 죽는 애군 속에서 구출해주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주백통이 감동하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치. 무림의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주백통이 예전에 왕중양 자기의 사형에게 들었던 얘기를 곽정에게 해줍니다. 자기가 사형 보기에도 대단한 이런 무학의 재능을 갖추고 있고 엄청나게 무학을 열심히 익히는 모습에 대해서 네. 사형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무학에 집착을 한다. 너는 너무 그 구세제인을 하는 대인대용의 포부가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실제 소설 우리 우리 고려원 번역본에도 구세제인의 대인대용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구세제인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제인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는 이른바 영웅의 의로운 어떤 이런 그 협행 혹은 네. 어떤 그 영웅다운 면모를 가리키는 거고 대인대용은 큰 어짐과 큰 용기를 가르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육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공을 배워서 올바른 데 써야 무공이다. 무공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무공의 목적. 너는 지금 보니까 주백통 너는 무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무공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그 다른 목적은 뭐냐? 바로 백성을 구제하는 거. 세상을 구원하는 거. 고리타분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정의로운 윤리적인 목적이 있고 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무학을 익혀야지 너는 무학 그 자체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백통은 그 무슨 대의명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학 그 자체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곽정은 자기 그 사형이 수십 년 전에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이미 이 어린 10몇 살짜리 애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깨닫고 있어.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다른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주백통과 곽정은. 응?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무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주백통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왕중양의 말에 따르면 무학 그 자체만 추구해서는 무학이 어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인대용 그리고 구세제인의 그 포부와 식견 속에서 무학을 추구해야지 무학이 어떤 대단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왕중양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주백통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어느 경지를 돌파해내지 못한 게 이 대인대용과 구세제인의 어떤 포부와 식견이 없어서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주백통보다 더 무공이 센 이 당시에 어떤 이런 구양봉 네. 같은 사람이 구세제인의 대인대용하지 않잖아. 자기의 일신의 어떤 그 영화를 위해서. 그치. 물론 왕중양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구세제인의 대인대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홍칠공도 구세제인의 대인대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홍칠공이 그렇다고 해서 왕중양을 이기지는 못했거든. 네. 어떤 중신통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백통은 곽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학을 배우려면 무학에 열중하면 되는 거지 포부나 식견이 무슨 상관이 있냐.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우 자네의 무곡은 내게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포부가 원대하니 10배는 훌륭해질 거야. 그릇이 좋다. 그릇이 좋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네. 또 포부가 이렇게 뛰어나고 식견이 출중하다고 해서 또 무공이 뛰어나진다라는 보장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왕중양 같이 이런 대단한 인물은 무공과 어떤 포부를 다 식견을 다 갖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식견, 포부 이게 이제 목적이고 무공은 수단으로서 그게 가장 조화롭게 합치될 때 네. 그게 그때 대업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백통은 대업이 될 수는 없어. 무공이 뛰어나도. 네. 그러니까 주백통이 근데 그 대업이 되기를 원했냐 하면 원하지 또 않죠. 그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주백통도 자기의 사형인 왕중양을 정말 존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부가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뭐 자기처럼 무공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백통도. 네, 그쵸. 자기 왕중양 같이 포부 식견과 무공의 능력이 네. 가장 조화를 이룬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주백통은 실제 홍칠공도 존경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추지 못한 네. 것들을 존경해요. 구양봉처럼 그 사람들을 디스하고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추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면서 그게 오히려 되게 주백통이 약간 어린이 같은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기보다 자기가 못 가진 거를 보고서는 되게 감사하는 어떤 순수하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질투하고 그 사람만 험담하고 그 사람 깎아내리고 이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아주 순수하게 감탄하고 존경하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런 태도가 근데 비단 무공뿐 아니라 뭐 음악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영화나 또 그 비평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 이 작품 안에서의 어떤 재미. 구조적인 재미라든지 이런 걸 중시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재밌고 훌륭한 작품들은 어떤 메시지와 예술성 동시에 갖춘 작품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많죠. 많거든요. 예. 예. 그렇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 네. 그렇다 했을 때 재미만 갖춘 작가가 재미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예술성까지 추구하는 사람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주백통처럼. 네.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하면서 나는 재미만을 추구하겠다. 나는 이게 주백통의 입장이지. 뭐할 깜냥이 안 되니까 재미만 메시지를 추구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디스하지는 않는 게 주백통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게 참 좀 오묘하게 좀 이렇게 동의가 되고 매력적인 입장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자기보다 걱정이 되게 어린데도 막 되게 순수하게 찬탄하면서 의형제를 맺잖아요. 자기 사손뻘이. 이것 때문에 막 족보가 꼬였다라고 아주 강호무림에서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감탄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네 너무 그리고 훌륭하네. 위아래가 없어요. 그 주백통은 그게 멋있는 거야. 사실 이 시대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간의 그 이른바 학렬? 네. 이런 것이 정말 중시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시가 예전에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황약사처럼 황용처럼 네. 이렇게 뭔가 세속적인 가치와 규범에 어긋난 어떤 이런 사파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용료와 양과의 그 사제간의 사랑에 대해서 사제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완전 극혐하잖아요. 음. 근데 주백통은 뭐 그러려니 말려니 이거 너네 사정이고 너네가 좋댔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기도 막 무슨 곽정이랑 의형제 맺고 나중에는 이 신조협녀 세계 2부에서는 심지어 양과를 사부로 자기가 모시려고까지 하죠. 네, 맞아요. 한수 더 네. 그러니까 양과가 그 무슨 아면소원장 그게 엄청난 무공인데 슬픔을 녹여내. 그 이름도 멋있어. 아면이 이제 까마득하게 먹먹하고 까마득함을 표현하는 이런 의태어라면 그 소호는 불살을 소자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그 주성치 식신에서 아면 소음반이 되기도 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계란 후라이를 막 붙이죠. 그러니까
이 아면소운장을 주백통이 그 양과의 아면소운장을 보고서 이거 완전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거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제가 갑자기 저를 하고 쌉으로 모시겠다고. 만약 그때 양과가 주백통을 그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어 봐. 족보 완전히 거예요. 족보가 꼬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 족보가 윤회하겠죠, 이렇게. 곽정보다 학렬이 위해가 되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튼 주백통의 이런 면이 난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양과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황약사랑 그 의형제를 맺죠. 친구가 되지. 그것도 뭐 꼬였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황약사나 주백통이나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이런 서열이나 위계나 전통 관습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는 공통점이지만 황약사보다 주백통이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네.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황약사는 의식적으로 그런 가치를 이렇게 거부하고, 엇나가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위약적이죠. 주백통은 위약적이지 않아요. 내추럴본이죠, 그냥. 그냥 태생 그 자체로 그냥 세속적인 가치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약사나 1등 대사도 세속적 가치를 혐오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혐오하는 거고 의식적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실 좀 주백통보다는 한 수 아래다. 주백통이 갑이다. 최고다. 주백통 애찬을 갑자기. 네. 저희가 주백통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인 무공으로 그 그쵸. 꼽기도 하는 쌍수호박이잖아요. 쌍수호박. 이름부터 쌍수호박. 쌍수호박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멋있습니다. 쌍수 두 개의 손이죠. 네. 왼손과 오른손. 호 서로 호자. 네. 박은 칠 박자죠. 네. 왼손과 오른손으로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이 쌍수호박을 분신쌍격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을 나누어서 쌍으로 상대를와 격돌을 하는 거죠. 쌍격, 분신쌍격.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분심이용이라고 하죠. 다 그 소설 안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들인데 마음을 나누어서 두 가지 형태로 쓰는 거죠. 나누어 쓴다라는 거죠. 이용. 그리고 이 분심이용이 근데 분심이용이 정말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은 원래 둘로 나누어서 쓸 수 없거든요. 그거를 여기 소설에서는 심무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 심자에 없을 무자에 두 이자에 쓸 용자. 마음은 무자는- 둘로 나누어서 쓸 수 없다. 이런 심무이용에서 분심이용으로 마음의 어떤 활용 방식을 뭔가 변화시킨 것이 바로 쌍수호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쌍수호박도 이 분신쌍격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원래 주백통이 쌍수호박을 만든 거는 혼자 놀려고 만든 거예요. 그쵸. 혼자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왼손과 오른손이 싸울 싸우게 사람이 하려고 없어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일종의 어떤 혼자 싸우는 거죠. 혼자 싸우는 거. 네.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혼자 두는 바둑처럼 뭐. 자무, 자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혼자 싸우기 위해서 쌍수호박을 만든 건데 곽정이 그 쌍수호박을 배우는 과정 속에 아니 이거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쌍수호박을 배워서 싸웁니까? 주백통의 왼손과 곽정의 오른손. 주백통의 오른손과 곽정의 왼손이 각각 한 편을 먹고 싸우는 거죠. 네. 그거를 싸우다 보니까 곽정이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사형의 왼손과 나의 오른손이 굳이 한 편을 먹을 필요가 있냐? 나의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다른 초식을 뭔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면 나의 무공이 다른 무공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나의 무공 능력이 2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생각을 못 해본 거야. 주백통 그때 놀기에만 썼지. 혼자 노는 용도로만 썼지. 왼손과 오른손으로. 그게 분신쌍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면 쌍수호박이고 그거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몸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뭔가 무공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분신쌍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쌍수호박이 재밌고 그리고 쌍수호박은 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나 배울 수 없다. 저희 그 댓글에 절차탕마 대우님도 남겨주셨지만은 가장 그 무공이 약하고 좀 어리숙하다고 표현했던 곽정이 그걸 배운다. 그리고 황용은 배울 수 없다. 이게 또 그 양과는 배울 수 없다. 소용료는 배울 수 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반전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거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배울 수 있어요. 곽정과 소용료 같은 사람만 배울 수 있지 황용이나 양과처럼 잔머리 잘 쓰는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 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배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백통은 동심, 순수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동심의 상태와 어떤 우둔한 곽정의 상태 그리고 뭔가 청정한 깨끗하고 맑은 이런 소용료의 상태 사실 다 같은 거거든요. 네. 아이의 마음 아주 맑고 깨끗한 이런 선녀의 마음 그리고 그 온달 왕자의 마음 다 같은 마음이야.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배울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그렇죠. 설정이에요. 너무 재밌는 요소죠. 원래 무공은 이게 똑똑한 사람이 익히기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근데 똑똑하지 않아야만 익힐 수 있는 절대 무공 아주 그것도 기괴한 무공 네. 이게 이제 재밌다.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소설 읽을 때 중학교 때 읽을 때 혼자 손으로 그려봤어요. 동그라미와 정사각형을 모두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잘 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저는. 왜? 그러니까 다 똑똑한 분들인가 봐. 똑똑하면 안 돼.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근데 그 생각도 났어요. 혹시 그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소설가의 네. 체스라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옛날에 한번 봤어요. 네, 그 소설을 제가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소설 안에 보면은 그 나치 치하의 어떤 의사였던가 교수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체스 간수한테서 훔친 체스 기보를 보고 혼자 체스를 두른 거거든요. 갇혀가지고 그래서 혼자 2명이 돼가지고 상대를 해서 이거 분심 이용이네. 그쵸, 분심 이용을 해서 체스를 몇백 판을 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근데 체스를 너무 많이 둔 나머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미쳐버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풀려난 뒤에 그 태어날 때부터 체스 천재인 또 상대편이 있어서 둘이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또 소설인데 여기서 이 쌍수 호박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체스 얘기 갑자기 하니까 체스를 아무리 잘 두면 뭐하나 AI가 다 이기는데 장기든 바둑이든 뭔가 이게 사실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무공의 세계도 보면 이게 예전에 그 매트릭스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한 번에 무공을 바로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이런 가라데 치면 가라데 기술들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서양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런 무공 혹은 어떤 이런 기술들 네. 아니면 바둑이나 이런 체스를 AI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바둑이나 어떤 이런 예술 혹은 무학에 대한 감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그 바둑을 잘하는 거는 그 바둑 자체를 이제 잘하는 거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게 일종의 어떤 이런 수련 과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랑도 좀 비슷하고 바둑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그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하나의 기회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이런 그 깨달음의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서 이게 하나의 기술로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네. 무학도 그렇잖아요. 무학을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뭔가 완성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그 무학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거를 이게 쌍수호박을 이게 한마디로 뭔가 정의 내리자면 동심의 무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안에서도 이 곽정이 배운 쌍수호박을 망고에 없는 괴상한 무공이라고 표현을 김용 선생 했거든요. 김용월드 내에서 이런 기괴한 무공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음진경이나 뭐 구양진경 이런 거가 오히려 좀 너무 어떻게 보면 김용 선생 덕분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절대 어떤 이런 경전, 무공 경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식상한 그 클리셰고 이 쌍수호박 같은 새로이 창안된 무공 그것도 되게 기괴한 방식의 이 무공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기괴하다고는 해도 뭐 다른 김용월대 다른 소설들에 등장하는 무공은
기괴함과는 좀 다르죠. 가장 기괴한 거는 그 주화보전. 규화보전. 규화보전. 규화보전 맞아, 같은 맞아. 게 이제 가장 기괴하고 약간 사악한 맞아요. 느낌의 무공이라면 이거는 기괴하지만 밝은 느낌의 네. 주백통은 항상 밝아 무공조차. 흡성대법 이런 거랑 그런 다르잖아요. 거는 좀 다크한 무공이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밝은, 되게 활달한 아이 같은 네. 이런 유쾌한 무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쌍수호박이 참 재밌고, 그래서 이 사실 주백통이 그 도화도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화도에 갇혀 있게 된 것도 사실 갇혀 있을 만한데 왜 갇혀 있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면님? 아니 지금 막 기억을 돋우는데 왜 굴 속에 15년 동안 갇혀 있었는지 그게 좀 기억이 잘. 올드보이도 아니고. 도화 그 주백통이 구음 사형에게 그 유언으로 받은 그 구음진경을 숨기러 가다가 네. 황약사 아내의 그 잔꾀로 아내가 또 초절정 단기 기억 네.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음진경을 거의 뺏긴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 학원을. 네. 그리고서 그 제자들이 황약사 제자들이 그 훔쳐서 달아나고 막 황약사 열받고 아내가 그거 다시 기억 되살려서 필사하려다가 죽고 그래서 막 황약사가 슬퍼하고 있는데 주백통이 그 면전에서 아내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황약사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는 무공을 익히는데 방해만 돼. 잘 죽었네. 순수하게 한 얘기예요. 악의를 갖고 있지 않고 선의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는 무공 자체가 최고지 무슨 여자가 뭐가 중요해? 근처 뮤지션이 생각나네요. 제 주변 뮤지션. 연애를 하면 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한다. 주백통 같은 사람이네. 이런 분이 있어요. 주백통이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주백통은 악의는 없는데 선의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무공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감정들 섬세한 어떤 사회적 어떤 이런 관습에 따른 상대를 배려하고 뭔가 예의에 따라서 상대를 케어하고 좀 말이라도 한마디 그냥 위선적으로라도 네. 그냥 그쵸.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황약사 입장에서 빡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구음진경을 주백통한테 또 뺏고 싶고 그러니까 가둬둔 거예요. 그게 가둬놓은 상태로 15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곽정을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주백통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 상황에서 갇혀 있다가 그 쌍수호박을 자기가 몸을 나누어서 마음을 나누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곽정에게 그 아이디어를 들은 다음에 이게 황약사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원래는 황약사보다 무공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2배가 되면 근데 2배가 되면 황약사든 뭐 홍칠공이든 구양봉이든 아무리 강한다 한들 2명의 노안동, 2명의 주백통을 어찌 당하겠느냐 하면서 그 섬의 그 결계? 동굴 안에 갇혀 네. 있다가 그 동굴을 빠져나와가지고 황약사랑 빨리 한번 이렇게 싸워보려고 막 안달복달 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정말 그 아이 같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노안동의 어떤 이런 쌍수호박, 노안동 주백통의 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알고 보면 저희도 다 어린이였잖아요. 다 애들이었고 근데 저희의 마음을 동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치. 동심과 동심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느 시점부터 동심을 잃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이제 그 이타고라는 분이 네. 그 썼던 글 중에 그 동심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이제 다들 모두가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심을. 근데 그게 동심이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떤 우리가 견문에 얽매일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혹은 어떤 이런 실용적인 거나 매우 효용적인 어떤 기능을 중시하게 되면서부터 네. 뭐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서 사고하면서부터 네. 혹은 명예나 공미 어떤 이런 이익 이런 어떤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부터
이 동심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욕망할 때는 동심이 아직 견지되고 있는 거고 네.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 순간 동심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옛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정말 욕망하고 싶어서 욕망하는 거라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것을 욕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어떤 색이나 어떤 이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명품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거는 남들이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순전한 내 원초적인 어떤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욕망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동심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간혹 뉴스에서 그런 애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소년 가장이라던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좀 이렇게 어른의 일을 하고 있는 애기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혹은 뭐 북한의 어떤 애기들이라던가 보면은 그 도저히 아이 같다고는 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기처럼 이렇게 욕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그치. 뭐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지 못할 때. 그렇지. 네. 그런 점에서 이 동심이라는 것은 주백통의 무학을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네. 이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영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매력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신이 스스로 어떤 대단한 무공을 창안하는 경우는 몇 명 없어요. 네. 황약사가 대표적이고 네. 그 다음이 주백통입니다. 사실 나머지 무공들은 다 전때 있었던 것들이에요. 네, 전수 구음진경이니 받고. 뭐 무슨 선천공이니 네. 무슨 일양진이 뭐 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근데 전수 받으면서 위력도 계속 약해지고. 그렇지. 항용 18장도 마찬가지고 네. 다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로지 황약사의 무공들은 다 황약사의 그 특유의 천재성으로 다 네. 대부분 창안해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백통도 공명권이나 71호 공명권이나 뭐 이런 쌍수호박 네. 같은 거를 창안해냈다는 점에서 황약사에 비견할 수 있는데 네. 황약사의 무학의 창안이 그 특유의 천재성에서 기인한다면 주백통의 경우에는 그 특유의 동심성에서 무학이 창안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백통은 천재는 아니에요. 네. 어떤 마음이 이렇게 아이 같은 마음이 무공에 미쳐야 미치는 어떤 이런 수준의 불광불급의 단계에 아주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한 무공이 만들어진 거죠. 반면에 황약사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워낙 그 자신이 불세출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 천재성에서 대단한 무공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같은 무학의 창안이어도 그 몇 명 안 되는 근데 그들의 무학 창안의 어떤 이런 그 내적 그 원인들은 좀 다르다. 그 근저에는 천재성보다 동심성이 있다. 그래서 노안동 무학의 어떤 그 사상적 근저랄까? 사상적 근거랄까?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끝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제가 이타고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타고가 누구냐 하면 제가 사실 옛날에 정말 심취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나라 말기의 어떤 사상계의 어떤 길이나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허균 같은 사람이 홍길동전을 쓴 허균 같은 사람이 되게 좋아한 허균도 좋아했던 이타고. 이타고라는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이 분서, 장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왜 장서냐? 이 책은 너무 이렇게 이 시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땅 속에 묻어버려야 될 책이다. 해가지고 매장할 스스로 때는. 자신의 책을 장서라고 붙이고 분서 이거는 너무 불온한 책이어서 내가 썼지만 너무 불온해. 그래서 이거는 불태워버려야 될 책이야 해서 분서. 간지 넘치는. 분석이 그리고 타고도 호예요. 자호. 실제 이름은 이지. 네. 패백 올리다 할 때 그 지자를 쓰는데 이씨 성이고 네. 타고는 자기에서 호입니다. 네. 타고의 뜻이 뭐냐? 위대할 탁자, 뛰어날 탁자의 나오자.
내가 갑이야. 내가 가장 뛰어나. 수액이 넘치는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자기 호 자체가 어떤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네. 이런 자오를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동심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글이 워낙 유명해서 김용 선생이 이 글을 안 봤을 리가 없어. 내가 반드시 이 글을 봤다라는 것에 제가 진짜 1,000원? 겁니다. 너무 소심하게 10,000원을 거시네요. 야, 진짜 봤을 거야. 이거 너무 유명한 글이어서. 그래서 어떤 또 이게 도교 쪽하고도 또 연관되는 이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동심이라는 것이 이 어떤 이런 학문과 사상, 문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명한 글입니다. 여기서 문학 대신 문학을 무학으로만 바꾸면 바로 주백통의 사상적인 어떤 이런 근거가 마련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네. 작품이에요. 이 동심설을 좀 같이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동심설의 이런 첫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동심은 진심이다. 진심은 참된 마음이라는 뜻이죠. 진심이라는 말은 원래 유학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진심, 어떤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어떤 이런 자귀가 없는 인간의 원초적 어떤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이 진심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왜 이타고는 동심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쓸까? 진심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육아적인 어떤 이런 도덕적 가치, 인이니 예니 의니 이런 육아적인 어떤 인위적 가치들이 개입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이란 말을 일부러 피하고 네. 동심이란 말을 씀으로써 진심이란 단어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어떤 인위적 자기적 상태를 완전히 벗어난 네. 어떤 이런 순수한 어떤 극강의 가장 순정한 어떤 인간의 원초적 마음 상태를 부각하고자 했던 거죠. 이 동심이라는 말을 부각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사람의 처음이요. 동심은 마음의 처음이다. 가장 태초의 마음이죠. 네. 이 태초의 마음.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외물의 뭔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효용성이나 실용성 같은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명예나 이익 같은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이전의 어떤 원초적 마음 상태. 네. 이게 주백통의 마음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타고는 책을 읽지 않아도 동심은 원래 존재했다. 본래 존재했다. 설사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역시 동심을 잃지 않도록 꼭 지킨 것이 옛날의 성인이다.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동심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자신의 원래의 마음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이 이게 동심을 지키는 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가령 황약사나 1등 대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떤 이런 자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세속적 가치를 일부러 네. 이렇게 제거하려고 피해가려고 노력했던 것과 달리 주백통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그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격 자체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어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왜 동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일종의 어떤 이런 무학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백통의 동심이고, 그런 점에서 주백통이나 곽정의 공통점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둘 다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안 그렇기 좋아해. 때문에 쌍수호박을 할 수 있는 거야.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마음의 어떤 순수한 상태를 잘 보존해서 쌍수호박, 군심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명명하자면 무학의 무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지 않는다 했을 때 무학과 어떤 무공의 어떤 이런 학적 경지라고 했을 때 무학, 무학의 무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곽정, 주백통, 소용료가 공유하고 있는 책을 읽지 않고 뭔가 자신의 동심을 계속 네. 본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면모에서 그러니까 무학이라도 동심을 잘 보존한 자가 무학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어떤 성찰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는, 이 글에는 이런 대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의 훌륭한 글은 일찍이 동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천하의 훌륭한 글, 바로 문학이죠. 천하의 가장 훌륭한 문학은 바로 네. 동심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네. 원초적인 상태에서부터 훌륭한 문학과 사상들이 나왔다. 그 그것처럼 동심이라는 게 뭐 굳이 착하고 뭐 밝고 그런 거 아름답고 아니죠. 귀여운 네. 거 그런 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니죠. 네. 주백통 같은 상태. 가장 어떤 마음의 원래적인 상태를 잘 보존했을 때 네. 외부적인 것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은 상태. 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상태. 네. 이 문학을 바로 무학으로 고치면 이게 주백통의 상태죠. 천하의 훌륭한 무학은, 무공은 일찍이 동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학이나 문학, 이게 다 공부의 각각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네. 문학이 있다면 무학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쿵푸라는 단어 자체가 공부죠, 우리 공부. 한자로 공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로 쿵푸라는 것이 옛날에 스님들이 마음을 닦는 이제 수행법으로 했던 것이고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쿵푸가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쿵푸라면 이 쿵푸의 그 한자인 공부는 공부의 공자가 장인 공자잖아요. 네.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네. 공부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장인들이. 그래서 기술이 어떤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공부든 쿵푸든 기술이든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이런 원초적인 마음의 상태, 동심을 보존하는 것에서 가장 뛰어난 쿵푸와 가장 뛰어난 학문과 가장 뛰어난 기술이 거기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타고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일정하게 참조해서 분명 주백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타고도 유가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유교의 전통적인 어떤 이런 그 논어맹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도가적인 것과 많이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전진교 도사이기도 한 그 도덕경으로 공명권을 만들어내는 주백통이야말로 도교적인 어떤 이런 그 마음 상태. 네. 를 가장 잘 보존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일정하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네, 오늘 뭐 주백통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동심을 잃었는지 또 성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저희도 이제 주백통의 마음으로 좀 동심으로 팟캐스트 제작해보는 걸로 할까요? 그럼 그게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일단 팟캐스트 자체를 되게 좋아해야 되고 이 만들면서 좀 더 쾌락에 젖을 수 있도록 저희 그러니까 주백통처럼 좋아하려면 그 뭔가 이렇게 왠지 아내도 버리고 무슨 오로지 이 팟캐스트에만 이렇게요 완전 매몰되는 상태인데 어디 그거 갇혀서 너무 해야 돼. 어려운 경지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너무 무리했던 걸 그러니까 우리 요구했던 것 주백통 같고. 같이 할 수는 없어. 예. 적당히 그냥 반만 주백통 같이 반환동으로 합시다. 반환동으로 반환동의 자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이사민님 그리고 야부님 감사드리고요. 그 대엽님들도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